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이 기본사회의 가장 토대가 되어야 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어느 지역이나 가정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고, AI 시대에는 그 기본권의 확장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가능해졌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이제 경기교육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인데, 디지털 기기, AI가 또 전격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텍스트를 깊이 읽는 시간과 역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신뢰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저는 문해력의 붕괴는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붕괴이므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AI 시대에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해지고 가장 필요해진 요소가 타인에 대한 이해, 자기의 표현, 토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 독서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유하는 힘을 기르고, 그 사유하는 힘이 그냥 개인적인 역량으로서가 아니라 공공에서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그래야만 AI 시대를 기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역량을 키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 기본 독서라는 키워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본 독서를 위해서 그러면 경기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학교 운영비의 3%는 이제 독서 활동에 지원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 리모델링은 AI 이전의 시스템이었어서 시스템의 변화들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 독서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 도서관에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북을 포함한 학교 안에 다양한 그 독서 활동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250개 학교에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제 250억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플러스 50억은 이제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공공도서관에서의 독서 토론 활동이라든가 독서 토론과 관련된 이제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기본 독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 정도는 편성해서 현실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이제 250억 플러스 50억 해서 300억을 기본 독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경기도에서부터 기본 독서의 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현실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양성, 여기에 이제 내년부터 첫 출발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책의 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은 책을 누구나 획일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책이 그냥 재미없는 어떤 강제로 읽어야 되는 테스트가 아니라 자기의 흥미와 관심과 이런 것과 연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읽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급별로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접근 방법들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경험하고 들었던 사례들은 한 권의 고전을 가지고서 중고등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해서 연극으로 해서 이제 무대에 올려서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배우가 되고 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 사유하는 그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게 말로 표현되는 방식도 있고, 예를 들면 토론 수업이나 프레젠테이션 수업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콘텐츠로 연극이나 영상, 춤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저는 이제 기본 독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학교 급별이나 아니면 학교 밖에서도 마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이 좀 더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테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다양한 운영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급속하게 AI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애들한테 독후감 쓰라고 그러면 다 AI가 써주는 정도로 지금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달라졌는데 독서는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식은 매우 과거형이고 형식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실 있게 충분하게 그런 환경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만들 건가, 이게 이제 고민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환경이 안 만들어지죠. 애들이 가서 10분 동안 책 읽는다고 그게 재미있게 자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사실은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그 지점에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사들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독서 교육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지원과 선생님들의 관심도, 이게 사실은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제 교사들의 그런 행정 업무로부터의 해방, 그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 교육도 사실은 서서 선생님들이 이제 한 학교에 한 분씩,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이재정 교육감이 계실 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이 학교 독서 교육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급 단위로 이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그 학교 단위에 맞게 설계하고, 그것이 교육과정 운영에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강제로 획일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당신 학교에서 모두 다 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행정편의주의가 될 거이기 때문에 학교 그 지역사회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그 아이들 학교급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좀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지원 방안들이 우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전문가들이 지금 시대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저도 그 연극 이 부분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연극만이 아니라 어떤 서울에 있는 중학교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사실은 이 텍스트가 기본이 되면 이것은 다양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한 편의 자기의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 생각해서 토론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성취감이랄까요, 자존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겠다는 게 분명해지면 일지를 써라든지 독서 목록을 써라든지 뭐 독후감을 쓰라든지 이렇게 강제하지 않고 현실적인 실행 방안들을 학교 단위로 좀 다양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궁금해 누르면 이제 그런 입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이 지역에 안 가봤잖아요. 다른 나라 사례나 과거의 어떤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도서관에서의 그런 프로그램 운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거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독서 공간에서 선생님이
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이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도서관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우선의 어떤 기본 독서의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이제 도서관 운영에서의 하나의 수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사실은 지역별로 학교별로 독서 동아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그냥 아무런 지원도 없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던가 동기부여가 되더라도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졸업하면 또 이제 끊어지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교육청 단위로서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물론 이제 더 확대되고 그 정보도 더 많이 홍보되고 하면 좋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학교 단위나 마을 단위의 이런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학부모회 활동이 좀 활발해지면은 아마 마을 단위나 학교 단위로 그런 것들도 좀 서로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